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단가를 30% 낮추십시오. 한국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고위 관료의 통보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도 천조국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던진 한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관세를 100% 자신들이 부담하겠으니 물건만 달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격을 낮춰야 합니까? 그로부터 48시간 뒤 미국 5개 주 전력청이 백악관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세는 우리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변압기만 공급해 주십시오.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장비였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삼으려던 조치가 오히려 미국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 산하 전략 인프라 통제관으로 본토로 유입되는 핵심 장비의 관세율을 조정하고 제재를 집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채찍을 쥐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비서가 내려놓은 코나 커피가 향을 피워 올리고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는 굳은 표정의 동양인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전력기기 핵심 기업, HD 현대효성열, S의 북미 총괄 임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의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상무부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저는 이들의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에 20%의 징벌적 관세를 정역 부과했습니다. 명분은 미국 제조업 보호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시장을 장악하려는 아시아 기업들의 기세를 초반에 꺾고 납품 가격을 유리하게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무엇일까요? 거대한 대매물을 아무 조절 없이 가정용 수도관으로 흘려보낸다면 집은 순식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수십만 볼트의 전류를 도시의 건물과 공장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낮춰주는 장치, 거대한 정수기이자 안전 밸브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단일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1년치 전력 소비량을 단기간에 소모할 정도입니다. 초대형 변압기 공급이 지연되면 미국이 자랑하는 AI 혁명과 빅테크의 미래 역시 전원 플러그가 빠진 채 멈춰선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수 변압기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맞춤형으로 완성할 기술과 장인 정신이 미국 본토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1970년대 제조업의 영광 이후 금융과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한 대가였습니다. 수만 가닥의 구리선을 정밀하게 감고 수십만 볼트를 견디는 절연 처리를 완벽히 수행할 숙련 기술자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기업들의 변압기를 대량으로 사들여야 했고, 주문 후 납품까지 무려 3년을 기다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대기 시간이나 사실상의 독점 구조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기축 통화를 쥔 미국입니다. 우리가 지갑을 닫는 순간 그들은 공장을 멈추고 생존을 걱정해야 할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위험할 만큼 단단한 착각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여유와 오만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이번 20% 관세 조치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세 사람의 표정을 훑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으니 곧 회사가 위태롭다며 살려달라고 매달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원가를 깎아서라도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미국 시장에 납품하게 해 달라며 애원하는 모습, 저는 이 집무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권력에 익숙한 풍경을 다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심을 쓰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납품 단가를 우리 요구 수준 대략 30% 정도만 낮춰주신다면 제가 위원회와 협의해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창원의 거대한 공장들도 멈출 텐데 괜한 고집을 부릴 이유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한 채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절대적 무기 앞에서 동방의 기업들은 언제나 결국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죽 소파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정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자 앞에서 약자가 체념하기 직전에 흐르는 달콤한 굴복의 전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앉은 3명의 한국인은 덫에 걸린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냉정한 사냥꾼에 가까웠습니다. 나의 오만한 확신은 스스로 미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건드리는 자승자박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워싱턴의 아침 공기 속에서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을 채운 침묵은 제 착각 속에서는 굴복을 앞둔 숨죽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매만지며 맞은편 소파에 앉은 세 임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HD 현대 북미 총괄 대표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곧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관님 이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흐를수록 입가의 미소는 더 짙어졌습니다. 제가 던진 30% 단가 인하라는 미끼이자 협박이 그들의 숨통을 정확히 조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뜨린 것은 비굴한 항복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식, 아주 짧고 건조한 웃음이 정적을 가르며 제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 임원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허리를 곧게 세운 차에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절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어린 학생을 바라보는 노련한 교수처럼 자애롭고도 안쓰럽다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선에 제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감히 이런 눈빛이라니. 동혁이 제 말을 지나치게 부드럽게 옮긴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20% 관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상황 파악이 느린 것인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불쾌함을 감추지 않은 채 헛기침을 하고 마지막 자비마저 거두는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마호가니 무늬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할 긴급 상황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수석 데이터 분석관 데이비드였습니다.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평소에는 바늘로 찔러도 흔들림 없던 냉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은 대낮에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상무부에서 근무하며 VIP 면담 중 실무자가 난입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손님들에게 사과할 틈도 없이 숨을 몰아쉬며 제 책상 앞으로 달려와 태블릿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화면이 책상 유리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릴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뭐 하는 건가? 손님들 안 보이나? 그는 제 말을 끊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관세 데이터가 통제 불능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야 합니다. 제발요. 그의 눈에 서린 공포에 압도된 저는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시선을 태블릿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관세 통계와 북미 전력망 수주 데이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붉은 그래프로 표시된 수치는 제가 평생 배워온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산산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수입품에 20%의 벌금성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는 급감하며 구매자는 더 저렴한 대체재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세계를 상대로 활용해온 제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그래프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주문량이 떨어지기는커녕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래프 옆에 빼곡히 떠있는 긴급 계약 수정 요청서들이었습니다. 텍사스 전력청,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 운영사, 그리고 미국 전역의 전력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발신자들이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AI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들이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전력기기 3사에 새로운 공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제 오만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 관세요. 그건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물류비와 추가 페널티까지 모두 떠안을 테니 단 하나만 보장해 주십시오. 2026년 납품대기 순번에서 우리 차례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유하자면 이 사막 한가운데 유일한 오아시스로 가는 길목에 제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막대한 통행료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서거나 애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금 다발을 울타리 너머로 미친 듯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한국 기업을 압박하려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뛰쳐나가 한국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시스템 오류일 거야. 바싹 마른 입술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전기가 급해도 그렇지. 원가보다 20%를 더 얹어 사겠다는 장사가 어디 있어. 유럽산이나 중국산을 쓰면 되잖아. 데이비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을 기울이며 현실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국장님, 텍사스 AI 서버팜에 들어갈 맞춤형 초고압 변압기를 설계하고 수작업으로 오차 없이 제작할 기술력 자체가 유럽과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능한 곳은 한국 새 회사뿐입니다. 텍사스 전력청장이 직접 전화해 격분했습니다. 만약 변압기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5조 원 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단 하루라도 멈추면 상무부 장관부터 국장님까지 소송으로 파산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20% 관세는 기술 확보를 위한 작은 비용일 뿐입니다. 그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조국의 권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던 제 사고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 들렸던 그 짧은 웃음의 의미가 이제야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임원은 여전히 다리를 꼬고 앉아 식어버린 코나 커피를 느긋하게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훨씬 전부터, 아니 제가 20% 관세 문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대체제가 없는 글로벌 독점 시장에서 진짜 협상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위세를 부릴 때 그는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장난감 칼을 들고 핵 잠수함을 막아 세우며 항복을 요구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한국이 이런 위치라니. 이럴 수는 없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워싱턴의 이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덫에 걸린 존재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잠든 사자의 쿼터를 억지로 건드린 쪽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곧 그들의 진짜 방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심장은 폭주하듯 뛰었고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바로 눈앞에서 천천히 장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HD 현대 북미 총괄 대표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제 손과 창백해진 데이비드의 얼굴,
책상 위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리는 태블릿 화면까지 그는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묘할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코나 커피잔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내려놓더니 무릎 위에 두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딸깍 열었습니다. 그 건조한 금소금은 제 심장을 겨누는 단두대 칼날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얇은 태블릿과 만년필을 정갈한 동작으로 가방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협상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끝난 판을 정리하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장관님, 아니, 국장님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하겠군요. 그의 영어는 제가 익숙하게 들어온 억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구사할 법한 군더더기 없이 정제된 발음이 또렷하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가방 지퍼를 끝까지 잠근 뒤 등을 등받이에서 떼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보고를 보니 이제 상황이 조금 파악되신 듯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는 손목에 매끄러운 스마트워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초 단위로 갱신되는 글로벌 물류 데이터와 알림이 쉼없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배짱을 부리며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에는 이 맞춤형 초고압 변압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기술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술이 없다고요? 위대한 미국에 변압기 하나 만들 공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반박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떨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를 타이르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자본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는 일반 공산품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동시에 정밀한 심장 수술을 수행해야 하는 수준의 극한 정밀 작업에 가깝습니다. 수만 가닥의 구리선을 장인의 감각으로 오차없이 감아야 하고 수십만 볼트의 고압을 견디도록 완벽한 절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금융과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경시했고, 그 결과 이런 고숙련 기술과 인력의 맥이 사실상 끊겨버렸습니다. 그의 설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산업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또렷하게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한국을 낡은 하청 공장 수준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극도의 효율성과 집중력으로 설계와 생산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손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압기 설계 도면을 쓰리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AI 검증을 거쳐
수십만 개 부품을 초고속 물류망으로 조달합니다. 그는 마치 정해진 사실을 읊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설계 제작 테스트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런 디지털 기반 제조 시스템을 기술 생태계가 끊긴 미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셔츠 안쪽으로 땀이 비처럼 쏟아졌고 넥타이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미국의 산업적 우월성이 그의 차갑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산산이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마지막 반박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래도 20% 관세는 현실이요. 그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텐데. 그러나 제 외침은 그의 마지막 한마디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단정히 채우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장님, 데이비드가 가져온 데이터를 보고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는 타격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요 텍사스 전력청과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연합으로부터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상무부가 부과한 20% 관세는 물론 설령 100%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비용 전액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납품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프리미엄까지 지불하겠으니 물건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전기가 끊겨 수조 원 규모 AI 서버가 멈출 위기에 처한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 관세를 내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우리가 왜 단가를 30%나 낮춰야 합니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협상에 단 1달러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협상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땀에 젖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숨을 몰아쉬는 제 모습과 스마트워치로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흐트러짐 없이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몰락해가는 구시대 권력과 새 질서를 장악한 냉혹한 미래의 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격차를 목격하고도 의자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호가니 문을 향해 울려 퍼지는 그의 구두 발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안 깊숙한 곳에서 검은 수치심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사무실에서 등을 돌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조르던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거의 찢어버릴 듯 풀어헤쳤습니다. 이마와 콧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을 닦아낼 여유도 이성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쾅! 제가 이성을 잃고 책상을 내리치는 순간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찻잔이 산산이 부서지며 넘어졌습니다. 남은 커피는 기밀 서류 위로 번져 나가 마치 검붉은 얼룩처럼 퍼졌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에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운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디서 그런 사기극을 벌이는 거지?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평소에 정제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짐승처럼 거칠고 금속성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태블릿을 붙든 채 떨고 있는 수석분석관 데이비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해킹이라고. 중국이나 북한 해커들이 상무부 서버를 교란한 게 틀림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미국 빅테크 기업이 20% 관세를 자기 돈으로 대신 내면서까지 저 아시아 기업에 매달린단 말이야. 당장 NSA와 국토안보부에 연락해 방화벽부터 점검해. 저 가짜 데이터 서버 전부 차단해버려. 제가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이 머리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여준 데이터는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폐쇄 암호망을 통해 들어온 실시간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달러와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으로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리선을 감아 만든 장비 하나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 정신은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고는 조작이라는 환상 속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헐떡이며 넥타이를 움켜쥔 저를 향해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한국 임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다치려는 문틈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어깨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간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불쾌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우적대는 존재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듯한 서늘한 연민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조작된 사기극이라. 그는 소매깃을 가볍게 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상무부라는 카드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만능 조커라고 믿고 계신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가 철수를 언급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단순히 변압기 판매를 거부하겠다는 유치한 보복도 아닙니다. 그는 마치 이미 설정된 타이머를 작동시키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 더 지시해야겠군요. 본사에 연락해 다음 달 예정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주요 함정 유지 보수 일정을 전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선소가 멈춰서고 한국 기술진이 없이는 최신 함정의 정비와 레이더 수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상무부보다 펜타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미친 듯이 요동치던 제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동공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라니요. 그것은 태평양 너머 전략 균형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자 미국 패권을 지탱하는 국가안보의 심장부와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안보 인프라를 타국 기업 임원이 전화 한 통으로 멈출 수 있다라고. 그것도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는 이 상황은 제 사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악몽 같은 연쇄 효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북미 지사에도 협조 요청을 보내야겠군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AI 서버에 들어갈 최신 HBM 메모리 물량 역시 미국 정부의 부당한 관세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선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HBM이 없으면 AI 가속기는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차질로 어떤 압박을 받게 될지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요. 턱이 떨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LS 전선 측에도 연락해 미국 동부 해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해저 초고압 케이블 사업 역시 재검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말을 끊은 뒤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변압기가 없어 전력을 보내지 못한다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황동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펜타곤과 백악관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논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해킹된 조작이라고 주장하셔도 흥미로운 장면이 되겠군요. 이 행운을 빕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에서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도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 전력, AI 혁명을 떠받치는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대륙의 전력을 순환시키는 초고압 전력망까지 미국의 핵심 인프라가 하나의 연쇄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서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결국 책상 아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떨어지는 피방울이 바닥을 적셨지만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울린 금속성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아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흩어진 크리스털 조각에 베인 손의 상처보다도 방금 이 방을 떠난 사람이 남기고 간 현실의 무게가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기묘한 방어 기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초적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직전 제 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과 자존심이 뒤엉킨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협박해 바닥에 떨어진 빗방울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개 장사꾼이 나를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셔츠 소매로 그것을 거칠게 닦아내고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커피가 뒤엉킨 책상 모서리를 짚은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워싱턴 기념탑과 백악관 돔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달러라는 동화 권력으로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항모 전단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의 중심. 우리는 협정 하나로 동맹국 경제를 뒤흔들고 제재 한 줄로 국가를 고립시켜 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온 기업이니 미 해군과 국가 안보를 입에 올리며 협박을 한다고. 그것은 도발이었습니다. 아니, 도발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무모한 허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작 20% 관세에 반발해 안보를 지렛대로 삼는 협박이라니. 잠시나마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허풍 떨지 마라. 찢어진 입술 사이로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턱은 굳게 다물어졌고 눈빛에는 다시 오만과 도끼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여전히 태블릿을 움켜쥔 채 떨고 있는 데이비드를 향해 저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겁에 질린 그는 허둥지둥 문을 열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책상 한켠에 놓인 붉은 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단순한 내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황실과 펜타곤 수뇌부로 직결되는 최고 보안 등급의 통신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권력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찢어진 손바닥에서 흐른 피가 수화기를 더욱 짙은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과 피의 감각이 제 안의 파괴적인 결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거칠게 들어 올리고 펜타곤 참모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동시에 연결되는 비상 컨퍼런스 라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겁고 기계적인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단단한 목소리들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는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코드 레드급 사안인가요? 미국의 두뇌와 군사력을 대표하는 그 목소리들을 듣는 순간 제 등 뒤에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있다는 확신이 전율처럼 밀려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체제가 나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감히 한 기업 임원이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안보보좌관님, 지금 보고 드릴 사안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대응 검토가 필요합니다. 숨을 고르며 저는 방금 벌어진 일을 분노에 찬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빠른 문장들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인프라 기업 임원들이 방금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합법적인 관세 조치를 집행하려 하자 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일정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AI 서버용 핵심 반도체 공급과 전력 인프라 사업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핵심 인프라를 지렛대로 삼아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분노의 전조로 오해한 채 점점 더 과격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관세 갈등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호흡은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과 계약 구조를 긴급 검토하고 법적, 행정적 대응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당 인사들의 출국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에서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넥타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제 눈빛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응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거의 외치듯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즉시 검토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순간 집무실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쏟아낸 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귀에는 이미 전투기가 이륙하는 굉음과 제재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냉정하던 한국 임원들이 수사 당국에 붙들려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도취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영웅이라도 된 듯한 고향감 속에서 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질 찬사와 즉각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이 붉은 수화기가 제 인생은 물론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선택의 상징이 될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집무실에는 이제 제 거친 숨소리와 암호화 전화기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와 식은땀이 뒤섞여 미끄러졌지만 입가의 확신에 찬 미소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펜타곤과 백악관으로부터 내려올 강경 대응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초, 2초, 3초.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는 것은 출격 명령도 체포 지시도 아닌 기묘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늘어지며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굳어버린 입술을 겨우 떼어 속삭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온 목소리가 제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평소 냉정함으로 유명한 군 수뇌부의 어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통제되지 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인사들을 체포하라고요. 자산 동결을 검토하라고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기색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한화오션 측에서 공식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선소에 파견된 핵심 기술 인력 300명이 전면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의 유지 보수 일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기 상황 보고에 가까웠습니다. 최신 이지스함 정비와 레이더 시스템 유지에는 고도의 통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 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차에 더듬듯 말했습니다. 수리는 다른 조선소나 군 정비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 낮고 단호한 음성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선체 정비가 아닙니다. 최신 통합 레이더와 전투 시스템 유지 보수는 고도의 디지털 통합 기술과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대체가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가 촉발한 상황의 무게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집무실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전략 인프라의 균형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최신형이면 뭐합니까? 정비할 인력이 없어 수백억짜리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는 꼴입니다. 다음 달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주력 함정들이 도크에 묶인 채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 운용 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쉰 목소리가 회선을 가로질렀습니다. 함대 정비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금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망에도 즉각적인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와 무거운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북미 지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리콘밸리로 향하던 차세대 HBM 메모리 선적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백악관과 주요 금융기관에도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달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지금의 공급망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AI 연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과 기술 경쟁력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제 머릿속 방어 기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공포가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장 반응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짧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술주 선물이 급락했습니다. 주요 지수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될 수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하락 그래프와 속보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빅테크 급락, AI 공급망 충격, 반도체 리스크의 시장 급변동, 순간 초점이 흐려지며 화면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기술 군사금융 인프라의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형을 흔든 반가쇠가 제 손에서 당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상황의 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부 해안 전력망 복구의 핵심이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도 중단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LS 전선이 정책 불확실성 조항을 근거로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포설선을 유럽 프로젝트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해 구간에 초고압 직류 송전선을 정밀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업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정 지연이 장기화되면 동부 해안 전력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확히는 손끝의 감각이 먼저 사라졌고 이어 팔과 어깨까지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수화기가 피 묻은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바닥의 유리 파편 위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초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셔츠는 이미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 턱이 떨리며 이가 부딪혔고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통화, 군사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허망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과 기술, 공급망이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선택권을 행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대한 인프라 체계가 얼마나 정밀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시간과 숙련, 축적된 기술 생태계를 즉시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밀 제조 기술, 첨단 반도체 공정, 심해 인프라 구축 역량, 이 모든 것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제가 믿어왔던 권력의 절대성은 급속히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관세 조치 재검토와 긴급 협상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외교 산업 안보 라인을 동시에 가동하십시오. 목소리들은 분노가 아니라 절박한 대응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바라보며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의존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 어느 쪽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할 책임이 제 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뚜. 통신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차가운 신호음이 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덜썩. 불과 몇 분 전까지 권력을 행사하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순식간에 숨이 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방금 전 모욕하며 내쫓았던 그들을 붙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통신 너머에서 들리던 격앙된 목소리들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초래한 파장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로 얼룩진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밀쳐 열고 고유한 대리석 복도를 향해 거의 뛰듯이 나아갔습니다. 고급 구두가 바닥에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붙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 복도 끝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은빛 문이 열리며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가 맨 앞에 서 있던 HD 현대 북미 총괄 대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피와 땀으로 젖은 손이 그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현실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성급했고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본사에 전달된 철수 지시를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세 조치는 즉시 재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과 보완 조치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협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열겠습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복대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한화오션 기술진의 철수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SK와 삼성의 HBM 반도체 선적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사 역시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숨이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태평양 함대 정비 일정이 멈추고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지 못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제발 협력의 여지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쏟아내는 이 처절한 호소는 대리석 복도를 메아리치며 제 자신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애초에 왜 건드렸지? 현실을 보지 못한 대가가 돌아온 거야.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과 기술 우위를 낡은 규정과 압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 그 대가가 얼마나 빠르고 냉혹하게 돌아오는지
지금 이 복도에서 저는 처절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시장 손실이나 협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정밀 제조, 디지털 공급망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질서 앞에서 전통적인 권력 수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더 이상 선언이나 위협이 아니라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정교하게 연결된 시스템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지만 한국 임원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짓단에 묻은 피와 먼지를 털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손목의 스마트워치 알림을 잠시 확인한 뒤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국장님. 그 한 문장은 정밀한 기계 부품처럼 정확하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급망과 생산 시스템은 감정이나 정치적 압박에 따라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금 본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북미 지역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품 조달, 선적 일정, 기술 인력 배치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스위치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세계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제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바지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완벽히 통제된 힘과 흔들림 없는 태도 앞에서 저는 더 붙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무력감에 잠식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 공급망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벼운 목례를 남긴 그는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닫혀가는 문틈 사이로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냉정한 거리감과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펜트하우스 복대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 피로 얼룩진 채 웅크리고 있는 저 자신만이 그 공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긴급 통화를 알리고 있었고 창밖 멀리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라기보다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은 차에 제가 촉발한 결정들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는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뒤 비틀거리며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크리스털 조각, 피 묻은 서류, 바닥에 떨어진 붉은 수화기. 불과 1시간 전까지 권력의 중심처럼 보였던 공간은 이제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채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워싱턴의 노을이 서서히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세계의 균형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앵무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심에 둔 채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축적된 역량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위계에 기대어 상대를 평가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축적된 기술과 효율, 그리고 정교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힘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균형 속에서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만이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책임의 시작인지 혹은 제가 감당해야 할 결과의 첫 장면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워에 저는 권력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인생과 제가 믿어 의심치 않던 제국의 질서를 뒤흔든 그 차갑고도 정교한 실력의 격차 앞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깊은 묵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질서에 대한 경외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